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기독교 사회 발전협회 포럼 카이로스 벌써 28회죠? 네, 28회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했는데 겨자씨 특성이 옆으로 퍼지고 그리고 어디서나 잘 자라는 거잖아요. 오늘의 주제, 마을 목회입니다. 겨자씨, 하나님 나라 똑같은, 그래서 연결, 교류, 상생의 마을 목회를 가지고, 어, 굉장히 귀한 강사분이 오셨는데, 제가 강사님,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독립문교회를 담임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 서울로의 노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사발 또 이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전 기장 전여교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여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너무 하나님 나라를 훌륭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박수와 환호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날이 너무 더워서 이런 날 강의하거나 듣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그 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걸 보시면 되고, 오늘 아마 이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께는 자료를 나중에 공유해드리면 차분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가장 지루하지 않게 더운 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실제 해왔던 일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뭐 골치 아프게 어려운 이론 얘기하지 않아도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PPT로 사진을 쭉 묶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마을 목회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이제 몇 장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만 얘기 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이 자료 11쪽, 14쪽 이 자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발 이 포럼 시간에, 포럼 카이로 시간에 이렇게 귀한 마을 목회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안녕하시다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 별로 안녕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사상 올 1월호에 최윤식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종교심이 높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25% 이상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우리는 종교심이 높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무종교 선택 이유를 물었더니 종교인에 대한 불신과 실망보다 아예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교회 찾아보기 힘든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단만 1%씩 상승하고 있다 그럽니다. 2050년이 되면 개신교 총 인구가 402만 4,931명까지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개신교 총 인구는 전체 인구의 9%까지 떨어질 거라고 그래요. 뭐 25%, 뭐 20%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가난한 성도를 제외하면 6.43%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과 2050년이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60년에서 70년이 되면 대부분 중소교단은 성도수가 8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65세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무신론자가 80%를 넘어서고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교회는 어떨까요? 안녕할까요? 네, 생각만 해도 안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방주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생각에는 선교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자립시켜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영혼 구원,
그게 이제 선교, 즉 선교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신대학 진보적인 이제 신학대학인데요. 거기를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봤죠. 네, 80년대에.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그 도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대상은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인간하다. 교회로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인간화를 위해서 존재한다. 헛겐다이크의 흩어지는 교회라는 내용에 나온 글이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생각했던 선교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편협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자료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선교적 교회론, 레슬리 누비긴이 굉장히 인기 스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장만이 아닌 거의 모든 교단에서 한국교회, 뭐 고신, 합동, 보수적이라고 하신 거의 모든 교단에서 레슬리 누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게 이제 마을 목회의 근거가 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레슬리 누비긴이 영국에서 안수를 받고 인도 선교사로 35년간 열심히 목회하고 돌아와 보니까 영국 사회가 완전히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그런 사회,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 세계관과 정체성과 교회 본질 상실, 무기력증, 교회가 완전 병들어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인도가 아니라 영국 사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 곳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누비긴이 주장했는데요. 그 성경의 본질은 선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은 분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성육신적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됐죠. 하나님의 선교하고 개념은 좀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세상, 교회라고 한다면 선교적 교회로는 하나님, 교회, 세상. 그래도 교회에 대한 중심성을 조금 더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론으로 마을 목회에 이론적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선교지의 문화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곳의 언어를 배워야 되죠. 하나님도 사람처럼 되셨잖아요. 완전히. 그것처럼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한다고 하면 마을을 알아야 되고 마을 주민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인데요. 보입니까? 네, 독립문교회 아슬아슬하게 참 탑이 보이네요. 저희 교회는 마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빌라 사이에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보입니까? 독립문교회? 아, 눈이 좋으신 분은 보입니다. 저 파란색. 예, 이렇게 넓은 마당에서 내려서 교회를 잘 못 찾아요. 잘 안 보여서. 네. 가까이 오면 그래도 제법 그럴싸한 지층과 3층 독립문 교회입니다. 저희 지층에 있는 예배당이고요. 제가 가서 싹 리모델링 수리를 해서 아주 예뻐졌습니다. 제가 갔을 때 비가 새고 누전이 되고 목사님이 한 6, 7개월 안 계시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장로님 한 가정과 노인분들이 남아있는 굉장히 쓸쓸하고 아픈 그런 교회였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비가 새니까 또 누전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11월에 부임했는데 그 다음에 부활절에 이렇게 깨끗한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와보신 분들은 오시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2분 이내에 성곽이 있어요. 근데 성곽 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독서 토론도 하고 산책도 하고 다른 사람은 여기 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앞마당 뒷마당과 같습니다. 코스모스로 가득 차기도 하고요. 저희 교인과 찍었던 사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곽이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가서 처음에는 12제자를 양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산에 있는 어르신들도 많고 뭐 그렇게 지적인 분들이 아니셔서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공부하는 건 너무 머리 아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 먹고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민 욕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저희 동네는 50년 이상 된 오래된 노인분들이 참 많이 사는 빌라가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간혹 젊은 사람들이 집값이 싸니까 성곽 옆으로 이사 왔다가 4년 터울로 이사를 해요. 네,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별로 없고 또 놀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래 있기가 참 힘든 그런 곳이죠. 제가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치과 무료 검진, 임용 무료 봉사, 영정 사진 무료 제작 세 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한 번씩 한 거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우리 세 가지 다 했는데 임용 무료 봉사가 좋아요. 우리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머리 자르고 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임용 봉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셋 중에 임용 무료 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젊은 주부들이나 어린이들을 또 그대로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부모들은 뭘 원할까 해서 여기는 이제 보면 어린이 토요 특강이라고 조금 보이죠? 예. 어린이 토요 특강을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토요일 날 1회 한 거죠. 첫 번째는 리듬과 노래. 두 번째는 창의 사고력 수학. 세 번째는 쉬운 영어 회화. 네 번째는 책으로 자녀와 소통하기. 이렇게 4가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엄마들이 뭘 해달라고 했을까요? 영어 회화를 해달라고. 우리 영어 아이들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요. 영어 잘 못해요, 우리 목사님. 영어 회화를 꼭 해주세요. 그 2가지가 딱 낙점이 됐죠. 네, 어르신들은 임용봉사, 어린이들은 영어회화. 임용봉사는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고요. 어린이 영어회화는 토요일마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그 다음에 어린이 영어회화, 그 다음에 임용봉사를 시작해서 코로나 이전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 교회로 모이기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한 10년 가까이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정말 방언을 하고 한신대학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신대학에 오니까 하나님의 선교, 뭐 민중신학 뭐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처음에 굉장히 혼돈스러웠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제 눈도 뜨이고 새로운 신학에 대한 그런 재미와 맛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민중들이 누군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장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 있다가 성수산업선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성수산선 성수교회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반 친구들이 다 기절을 했죠. 김성희 하면은 뜨겁게 막 교회 학교하고 심야기도 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사는 애가 공장에 들어갔다가 성수산업선교회 전도사를 한대. 그래서 모두가 뒤집혀지는 사건이 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적 고백으로 신앙적 고백으로 민중이 누구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들어갔던 거죠. 그렇게 민중교 운동을 한 10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반 목회 돌아와서 한 20년 목회하다가 제 나이 50대 초반에 제가 이 독립목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제 목회가 인천에 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 선교였다고 한다면 여기에 목회는 산 위에 있는 도시 빈민 선교에 비슷한 그런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들고 철들어서 다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돌아왔구나. 제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이름이 참 신기하게도요. 지금은 40년 됐지만 제가 갔을 때는 30년 정도 된 교회였는데 민중교회인 거예요. 원래 이름이. 그래서 저희 교회를 산 꼭대기에 세운 목사님이 예장 대신 목사님인데 이 산 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자. 그때가 82년도였어요. 한참 이제 그런 민중교 운동이 퍼져나가고 있던 때였죠. 그분이 예장 대신인데도 민중교회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수지침 봉사, 어린이 공부방 이런 일을 쭉 해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 한 20년 목회하고 은퇴하시고 이대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 목사님 은퇴할 때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목회는 기장이 그래도 제일 앞서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교회를 기장으로 옮기고 독립문교회라 이름을 바꾸고 이대째 목사님을 기장 목사님으로 모신 거예요. 제가 3대째 목사입니다. 이대째 목사님 10년 차 목회하면서 이 목사님은 이제 좀 일반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공부방도 해보고 수지침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인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당 공간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공부방이나 그런 걸 하는 이 실무자들 교회 집사인데 그들과 일반 교인들과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올해 교회 나오질 오히려 않아요.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니까 좋다가 아니라 그런 거 다 해봤으니까 이제 별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이걸 해서 꼭 교인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건 하는 겁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죠. 선교는 교회 존재 이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요. 그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시적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임용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독립문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선교를 하지 않고 살림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를 했어요. 생명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는 살림의 집. 그랬더니 전단지를 보고 딱 왔는데 교회인 거예요. 여기 독립문교회예요? 살림의 집이 어디예요? 여기가 살림의 집입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교회는 싫어요. 머리 자르러 왔는데 그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 교회 나오시면 좋지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저는 절에 다녀요. 괜찮습니다. 언제 얼마든지 오세요. 저는 성당 다녀요. 거기 다니세요.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을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면 오래 하지 못해요. 결코 이걸 통해서 전도가 많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교우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마 제가 마을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혜적 나눔과 단기적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마을 목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 관점으로 끊임없이 서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살림의 집 크게 이렇게 교회 예벽에 붙였어요. 마을 주민들을 초청합니다. 누구나 오십시오. 임용봉사 올일에 사랑의 빵 나눔 던킨 도넛을 인천 공장에서 받아다가 예쁜 케이스 안에 포장해서 양쪽 동사무소 20명씩 40명을 추천받아서 토요일마다 빵 배달을 했어요. 제가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빵 배달도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장로님 저 몇 명 안 되니까 뭐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그리고 제가 이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가족 치료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상담과 학생 상담, MBTI, 스트롱 이런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세미나와 어린이 특강, 아까 얘기했죠? 영어 회화 교실 토요일마다 이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자, 지역 주민 무료 임용봉사 올 1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영어 회화 교실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지를 만들었는데 거의 무슨 교회 홍보지 같지 않는 모습을 만들었어요. 독립문교회를 아십니까?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독립문교회는 큰 교회보다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작은 겨자씨에서 하나님 나라를 싹 틔워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진실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곳입니다. 예수님 주신 평화를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가슴 벅찬 공동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의 내용이 더 재미있습니다. 교회 부설, 사회교육과 상담처에서 살림의 집을 통해 우리는 마을 목회를 실천합니다. 열린 세미나, 독서토론, 어린이 특강, 여성 상담, 학생 상담, 마을 공동체, 도시농업을 통한 마을 만들기, 임용봉사, 장수사진, 경로잔치, 살림의 집 이렇게 해서 살림의 집 내용이 절반을 차지하는 이런 전도지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찬식 보시고요. 또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필리핀 청년하고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 장면이고요. 교회 창립주일 참회 손잡고 함께 공동 축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 교회가 어린이 토요 특강 또 제가 이제 틈틈이 주부들을 위한 부모교육 세미나 가족 치료 전공했기 때문에 MBTI라든지 이런 강의를 주부들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항상 뭘 하는 거예요. 교회가 프랜카드가 붙어 있고 또 진로 코칭 뭐 이런 걸 하고 하니까 저희 동네에 사는 종로구 봄 거기가 이제 마을 공동체 센터장이 저희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 교회는 굉장히 뭘 열심히 하시네요. 교회 조그만 교회가 일을 참 많이 하는데 한번 공동주택의 힘찬 발걸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남았는데 그거 한번 신청해 보시겠습니까?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하라는데 너무 좋죠. 우리는 돈을 내면서 하고 있는데 해보죠. 그래서 이제 부모 워크샵. 제가 뭐 그 전문가잖아요. MBTI 스트롱, 뭐 진로 이런 거 강의하러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 잡고 이제 진로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마을 강사가 돼가지고요. 홍파랑 북카페에 가서 이제 진로 부모들을 위한 진로 코칭 이런 강의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이 프로젝트에 모였던 엄마 몇 명이 전통과 나눔이 이어지는 행복마을이라는 구청에서 5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또 도전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회계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다 해줬죠. 그래서 뭘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산 위에 우리 음식 만들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교회 주방이 이렇게 넓고 좋으니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나눠가고 조금 싸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아이들이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수다도 좀 떨고. 좋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주방에 와서 이제 수다 떨고 반찬 만들어서 나눠가고 아이들 시켜서 독거노인들 한두 가정 배달하고 너무 재미있게 모였어요. 또 한 그룹은 있어 고등학교 2학년 엄마들이었는데요. 우리는 프로젝트 그런 거 딱 지겨워요. 애들 키우느라고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우리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곽마을 탐방 프로젝트를 합시다. 우리 마을 알기. 쉽게 말하면 이제 놀러 다니는 거죠. 경복궁도 가고요. 또 성곽 탐방도 하고요. 가이드 불러다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 하는데 500만 원 받았는데 우리 돈이 더 들어갔어요. 저희가 자료집을 아주 너무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독립문교회는 살림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뭘 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알찬 내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구청이 소문이 나서 그들은 뭘 하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저희가 힘들어서 나중에는 안 했어요. 너무 일이 많더라고요. 영수증 처리며 뭐 이런 것 등등이. 자, 아까 두 번째 꿈 잡고 진로 프로젝트 200만 원짜리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아이들하고 다녔죠. 공동주택 다 빌라촌이니까 빌라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전통 고추장 담그기 행사 아까 500만 원짜리 프로젝트였어요. 또 저희 교회 아이들이 한 4명 정도밖에 안 돼서 교회학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신나는 어린이 캠프를 만들었어요. 마을 캠프. 20명 선착순 딱 모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한 2만 원 상당의 비용을 줘야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은 뭐 살아있단가요? 뭐 그런 프로그램을 가게 됐고요. 아이들이 서로 와가지고 굉장한 인기리 한 3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인형극을 우리 예배당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인맥을 통해서 이제 좋은 강사들을 다 모시고 왔죠. 네, 왼쪽은 고추장 간단하게 만드는 팁을 마을에 이제 어르신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동네 지금 주민들과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고추장을 직접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을 경로잔치 저희 교회 바로 앞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잔치를 해마다 쭉 열어왔고요. 성탄절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케이크 한 50개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나눠드리면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했던 목회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저는 플랫폼으로서의 마을 목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큰 교회는 복지관을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자원이 별로 많지 않아서 교인들이 한 10대 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40명이 채 안 되는데요. 그 재정이 늘 여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마을에 자리 잡았는지 4꼭지를 여러분들이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 한 꼭지는 인왕마을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 마을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후원하는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발표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을의 팀들이 서너 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살림의 집을 한번 오세요. 우리 마을에서 같이 프로젝트 하는데 차 한잔하고 이야기는 나눕시다. 초청을 했어요. 2015년 그게 7월이었습니다. 6개 단체가 모였어요. 저희를 포함해서 개신교, 저희는 기장, 감리교도 있었고 천주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고 지역단체도 고루 모였어요. 독립문 선교본당 카톨릭, 무지개 상담소, 또 노인 종합복지관 무학센터, 조계사 불교죠. 그리고 평동 쉼터는 감리교입니다. 또 나무 열매 도서관도 감리교고요.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 극단녀는 교회 다니지 않는 주부 극단이에요.
그리고 홍파랑 북카페는 우리 교남동 동사무소 안에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뭐 부캐라고 할까요? 별칭이라 할까요? 살림의 집 이렇게 이제 모여서 점점 많아져서 12개까지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단체를 순환하면서 원래 모임을 갖고 그 단체가 어디에 있는지, 부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애로가 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이제 아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단체 행사가 있으면 다 붙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행사가 있으면 다 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오니까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로잔치를 하게 되면 우린 자원이 없는데 이제 극단 연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이니까 예를 들면 사회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서빙하는 걸 돕는 거예요. 그 행사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재미있게 진행이 됐어요. 활동가 웍샵, 마을 탐방, 한양도청 세미나, 소식지도 한 3호까지 발간했고 마을 단어 축제를 코로나 전까지 계속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처음에 한 100명 시작했다가 350명까지 열게 됐어요. 인왕마을 네트워크 창립 총회 하던 모습이고요. 같이 웍샵을 갔을 때 장면이고요. 한양도성 이야기 저희가 바로 성곽 옆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한양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 모습. 마을 주민들도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도성아 놀자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구청에서 500만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너무 잘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한양 도성 도감과 시청에서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써보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쓰는 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0개 단체가 꼭지를 다 맡아가지고 어떤 데서는 놀이터, 애들 놀이터를 운영하고 한 곳에는 사진관을 운영하고 라디오를 운영하고 빙고 게임을 운영하고 뭐 상추, 저희는 도시농업 체험하는 상추를 담아서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을 했죠. 그다음에 떡을 찍어서 만드는 거, 뭐 또 도깨비가 나타나서 퀴즈를 내는 이런 장면들 같은 걸 해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바글바글하죠? 설 자리가 없죠? 네. 더 재미있는 것은 오행시를 하는데요. 심사위원이 노인복지관 모학센터 스님하고 모학동 성교본당 신부님하고 독립문교회 저 목사 이렇게 목사 신부 스님이 같이 심사위원 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거예요. 또 여자 목사도 보기 힘들잖아요. 제가 또 거기 한몫했죠. 오른쪽에 꼬물꼬물 작은 정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정원이에요. 그 아래 도깨비들이 나와서 퀴즈 내는 도깨비들과 제가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이렇게 인왕마을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왔어요. 지금도 이 인왕마을 네트워크는 모범적인 마을 연대 단체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종로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와요. 단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른데 너무 친해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제 여기에 제가 자료에 만들지는 못했지만 마을 고수라고 해가지고 인왕마을에 한 꼭지씩 맡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인왕마을 네트워크 한 단체인 카톨릭 평화의 집에서 매 12월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자랑을 합니다. 거기 왼쪽에 보면 도시농업주민대표, 가운데 목사, 오른쪽 신부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간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저는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딱 앉아서 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독립교 연목사야. 사람들이 다 저를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회가 홍보가 되고 또 즐거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저희 교회 와보신 분 알겠지만 산 위에 있어요. 근데 산 아래는 아파트들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아래서만 보면 대단한 아파트 동네인데 조금만 올라와 보면 이 언덕 위에 이런 집들이 있어? 하는 아주 낡은 집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산 아래 아파트와 산 위에 이 허름한 빌라는 그나마 나은데 뭐 단독주택도 있죠. 슬럼화를 우려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워크숍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우리는 뭘 할까? 우리는 마을 벽화 그리고 이런 거 안 한다. 젠트리피케이트 현상이나 일어나고 시끄럽기만 하다. 우리는 지금도 곳곳에 텃밭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성곽 밑에 도시농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도시농업 공동체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초창기에 제가 우리 장로님과 교인들 데리고 도시농업 공동체 초창기 멤버로 들어갔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든지 처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들어가려면 참 힘들어요. 이미 딱 틀이 짜져 있어가지고 처음에 가서 교회가 왜 이런 데 들어왔냐고 어떻게 눈치를 주는지 그냥 제가 귀가 죽어가지고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맨날 다녔는데요. 저희 예배당을 이제 워크숍 장소 협동조합 교육으로 계속 빌려줬죠.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서는 육묘장,
조그만한 종자를 갖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양봉장, 벌장을 운영했어요. 또 상자 텃밭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육이, 채소, 벌꿀 판매 등을 했고요. 도시농업 교육, 탐방 코스 등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저희 행천동에 공공 앵커 시설이 3개가 만들어졌어요.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1호는 모임 공간, 바리스타 교육, 마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됐고 3층 건물입니다. 2호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요. 여기는 2층 건물이에요. 너른 곡간이라고 해서 주방이 있어요. 와서 음식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마을 밥상, 건강 강좌 이런 걸 이제 시작하게 됐고 3호는 저 산 위쪽에 있는데 그 육묘장 옆에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으로 종로구 도시농업지원센터로 나중에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3개의 공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이 더 훨씬 활성화가 됐죠. 지금 마을 재생 사업 시작한 그런 포스터입니다. 주민 워크샵 저희 교회 예배실에서 저희는 의자가 이렇게 둘러앉을 수도 있고 하나하나 떼어 앉을 수 있거든요. 워크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농업하고 있는 사진들이 이제 저희 교회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서울에서도 벌을 키우냐고 깜짝 놀라요. 그런데 사실 도시에서 벌 키우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농촌이 농약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벌을 키우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벌 키우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면 현대아파트가 보이죠? 네. 현대아파트 보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 벌들이 여왕벌이 날아가가지고 현대아파트 어느 집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모여서 회의가 열렸는데 양봉장 옮기라고 아파트 주민들이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사정도 하고 별별 얘기를 다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여기에 있지 못하고 저기 부암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육묘장입니다. 네, 종자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종로구청에 납품하면 구청에서 동사무소 같은데 이제 무료로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판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자 텃밭이에요. 상자에 배추들이 많이 자라 있잖아요. 이걸 다 캐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함께 모여서 주민들과 같이 김장을 해가지고 노인정이나 이런데 또 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필리핀 선교사님이 상자 텃밭에서 너무 좋다고 필리핀 목사님들 교육자들이거든요. 큰 교회 가니까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꿀이 나오고 있는데요. 100% 꿀이죠. 사고 싶어도 없습니다. 한 20명 도시농업 공동체 사람들과 친지들이 거의 다 사가서 뭐 판매할 게 별로 없어요. 한옥 이제 판매하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도시농업지원센터 파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한 3년간 무료 봉사하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70 가까이 되신 분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상근하게 되셨으니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2층에는 저렇게 카페처럼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얘기했죠? 김장을 해서 나누는 모습입니다. 저희 교인들은 몇 명 안 되고요. 대부분이 주민들이에요. 도시농업 공동체 회원들. 근데 항상 저기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다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리고 여기 도시농업 양봉 연극 구청에서 올렸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랑 몇 분이 참여해서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했답니다. 자, 대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옥상에 온외 동아리 상자 텃밭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그런 걸 저희가 가서 강의도 해줬고 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마을공동체 활동 열심히 했던 박 시장님이 내방에서 수박도 키워보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키워보고 있거든요. 내방한 모습입니다. 코로나 때는 벌써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상자 텃밭을 분양을 했어요. 300개를. 4대 1이나 됐어요. 굉장한 경쟁률이 치열했답니다. 한 사람당 가족당 8개씩 분양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주민들이 와서 같이 텃밭을 이렇게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교회 신서영 권사님은 행전안전부 장관상도 받았고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동사무소로 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사무소는 홍파랑 북카페 회장이 되더라고요.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니까. 6년간 그렇게 봉사하고 나니까 또 주민자치에 또 위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통장님 하시라고 막 그래서 한 번 떨어졌는데 지금 통장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아주 약방에 감초예요. 교회가 아니라 마을에. 이분 다 어디든지 계속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더니 이분이 상도 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상을 못 탔어요. 우리 장로님은 도시농업 총무로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권사님은 또 이렇게 상을 많이 타고 그래서 아, 열심히 일하면 교인들은 참 좋구나. 저도 좋겠죠? 교인들이 좋으니까. 그리고 6시 내 고향에도 나왔습니다. 제일 여기 오른쪽 아래 모자 쓰고 계신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고 그 위에 분이 우리 권사님이에요. 저희 교회 옥상 상자석밥부터 찍기 시작해서 그날 잔치를 또 우리 교회에서 열었죠. 이런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요. 또 한 꼭지는 관공서와 어떻게 연대하는 거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인왕마을 네트워크는 좀 활동가 그룹하고 연대였고요. 두 번째는 도시 주민들하고 도시농업공동체 연대였고 세 번째는 관공서 어떻게 연대할 건가.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도 기장 출신이어가지고 관공서와 연대는 잘 안 했어요, 별로. 이거 처음 쓰는 기계가 있습니다. 뭐 별로 지루하지는 않죠? 사진 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정말 훌륭한 아, 지금까지 들어본 우리 강의 중에 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 오늘 같은 날 이게 이 딱딱한 제가 자료는 10 몇 쪽을 준비했잖아요. 11페이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거 읽으면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조로 보시고. 목사님, 네. 이거 저기를 좀 줄여야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네. 여기 있는 배터리들이 다 가짜입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된 배터리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화면이 작아집니까? 왜냐면 사진은 너무 잘 보여요. 조금. 네, 괜찮습니다. 글씨는 뭐 안 보이면 들으면 되니까. 화면을 줄인다는 거죠. 시간을 줄이자면 아니요. 화면. 오늘 돈 줬네. 아, 네, 네. 저희가 저기 하면 자막으로. 네, 괜찮습니다. 네. 첫 번째 활동가들하고 인왕마을 네트워크, 두 번째 주민들하고 도시농업공동체, 세 번째 어떻게 관공서 연대할 건가. 저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과의 연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관치, 뭐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관에 사람도 돈도 행정도 자원도 다 있더라고요.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상당히 미숙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뭐 200만, 500만 원 돈을 떠나서 그걸 통해서 관계망이 넓어지고 굉장히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들이 들어가서 12억 원, 지금은 더 늘었죠. 12억 원을 주민 제한 사업으로 합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우리 동네 이걸 해달라, 이걸 해달라. 쫙 각동에서 올라옵니다. 그럼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구청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팀당 500만 원, 1000만 원씩을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그거를 나눠주는 그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내면 이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각 동에 3천만 원씩을 주더라고요. 지금 또 좀 달라졌겠죠? 3천만 원 지원하면 동 주민자 지원해서 그걸 어디서 쓸 건지 결정을 해요. 보통 이제 뭐 벽돌 깨고 뭐 노인정 지붕 갈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지금은 실제적인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같이 모여서 우리 2호 공터에서 그 음식 만들기, 반찬 만들기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곳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이 계시면 주민참여위원으로 또 그 동사무소 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으로 꼭 들어가시면 이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는 한 2, 3년은 조용히 도와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가서 나서면 오래 못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 사업이 50억이라고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50억을 종로에서 얼마를 따올 것인가를 이제 저희들이 막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데요. 제가 현재 종로구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5년간 종로가 어느 쪽에 얼마를 투자하고 그게 쫙 자료가 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업에 쓰라고 체크하고 하는 일을 제가 합니다. 물론 그 위원들이 같이 하죠.
구청에서 와서 브리핑해주고 그래서 5년 후에 우리 구청은 여기에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그리고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책정하는 거라고 다 알아요. 앉아서.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정공시원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했던 것은 저는 두 가지 축을 잡습니다. 마을 목회는 하나는 경제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로구 교육과와 제가 연계가 됐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진로 코칭, MBTI 이런 거 강의를 쭉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인지는 잘 몰라요. 살림의 집 대표님, 살림의 집 대표로 활동합니다. 저희 교육과에 와서 혁신교육지구 활동을 좀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마을과 학교와 구청, 관이 셋이 같이 하는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딱 하고 싶었던 일이 이거다. 여기 들어가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여기 실무협회 위원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 안에 나중에 활동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관하고 연결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마을 종로라고 하는 사회과 교재도 같이 만들었고요. 선생님들하고. 또 마을 탐방 수업도 진행했고요. 또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마을 교사 100명을 뽑아가지고 마을의 빈 공간, 우리로 말하면 행정 공터 1, 2호점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또는 학교에서 강의하게끔 연계되었고 저도 이제 가서 독서토론 강의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모사업, 공고가 아닌데 잘못 냈는데요. 한 사업당 200에서 500만 원까지 공모사업을 또 지원해서 다양한 독서토론, 연극 이런 문화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그 관과 연결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죠? 네. 무학동 도시 텃밭. 독립문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사회과 시간에 우리 마을 공동체에 지금 도시농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대요. 동네 살아도. 그 후에 이제 종로 청소년들이 대학로에서 이제 통통 콘서트 축제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교육과 재정으로 우리가 학교와 구청과 그리고 저희는 중부교육청이라고 해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시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종로 마을교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12주짜리 강의안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제 강의안도 들어있는데요. 이걸 해마다 만들어내고 있고요. 오른쪽에 마을버스 타고 찾아가는 7색깔 종로여행이라고 구마다 그 특징 있는 사업들을 넣었는데 저희 동네 도시농업 공동체 또 행촌 공터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이 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종로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 위원장 딱 김성이 이렇게 써졌잖아요. 굉장히 보이네요. 이렇게 이제 종로 혁신교육지구 내일을 말하다 이런 이제 워크샵 세미나 이런 것도 우리마을 교육토론회 해야 초등학교인데요. 바로 옆이네요.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했던 행사입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사들이 다 와서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야초등학교 한 10여 개 정도 학교에 제가 생태 전환교육 강사로 나가서 강의하고 최근에도 이제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교남동 교회협의회. 아까 꼭지 하나 했죠? 이건 이제 교회들과 어떻게 연계한 건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제일 뒤로 뺐는데요. 저희 동 안에 6개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 장로교도 다 달라요. 기장, 고신, 통합, 합동, 구세군 이렇게 있습니다. 그 6개 교회하고 교남동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교동협의회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가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산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여자 목사인 제가 갔는데 큰 통합 합동교회 이런 데서 굉장히 반갑게 맞아줘서 제가 쉽게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 전도지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자이 아파트 공동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못 만드는데 6개 교회가 공동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거의 전도를 한 번 할 듯 말 듯 하는데 다른 큰 교회 막 1000명 모이는 이런 합동교회에서 몇십 명씩 가서 맨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수요일 날 산 꼭대기 우리 교회까지 찾아서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정착은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공동 전도한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6.25 때마다 하는데 제가 합동 측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는 여자 목사가 없잖아요. 여성이 목사, 오늘도 왜 목사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고신측 교회가 제가 사회를 봤어요.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회 보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연대가 일어나고 있고요. 조창 범계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모여요. 부부가 모여서 라오스 선교여행도 가고요.
통장들 다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금 같은 거 한 100만 원씩 뭐 이렇게 지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거의 뭐 돈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회장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동네에 많이 사니까 제가 이제 봉투 나누는 이런 일은 제가 제일 많이 해요. 생색은 제가 제일 많이 내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 생태 운동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마을 청소 줍깅을 우리 교남동 협의회에서 이제 한 3년 차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을 청소하면서 뭐 수리할 곳들이 있으면 이제 동호회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남동 교회 협의회가 했던 재미있는 일 하나는 동사무소와 병원, 강북 삼성병원, 적시병원 있는데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봉사자 교육, 건강감자, 건강음식 만들기. 우리 바로 교회 아래 음식 만들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교동협의회 전도지, 그리고 유교연합기도회, 고신측 교회예요. 그리고 교동협의회 업무협약 동사무소에서 병원들과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건강 샐러드 교실, 뭐 당뇨병 환자들 어떻게 식탁을 해야 되는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어공도에서 했는데 또 통장들 모시고 식사 대접을 이제 연말에 좌담회식으로 합니다. 네, 또 교동협의회 목회자 부부나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교동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릉교회에서 제가 공릉교회 부목사로 한 2, 3천 명 모는 교회인데요. 한 6년 있었는데 와서 저희 교회 전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네일 아트라고 그러나요? 손톱에 칠하는 것도 해주고 뭐 해서 큰 교회가 이렇게 시골로만 가지 말고 마을 목회하고 있는 이런 작은 교회들이 와서 연대하면 그 결과와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제가 뼈저리게 느껴서 여기 한 컷 넣습니다.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마을 목회 하면은 이제 주로 뭐 새마을 운동을 많이 생각해서 뭐 초가집도 없애고 우리 집도 없애고 또 그런 노래도 옛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적인 거 우리가 돈이 없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는 물적 개발이 아니에요. 인력 개발이에요. 인력 개발. 그래서 자원이 재정이 아니라 사람이 재정이에요.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교회 한 4, 5명이 이 일을 다 해요. 우리 교회 뭐 한 30명 넘게 오지만 다들 바빠서 잘 못합니다. 한 4, 5명이 이런 일을 다 해요. 몇 명의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갈 수가 있어요. 신앙훈련도 필요하지만 민주시민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교인 양성과 민주시민 양성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간과 소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다시 자꾸 돌아가요. 교회가 피곤하다든지 뭐 돈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돈이 나와요. 근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뭐 강의도 뚫리고요. 또 우리 장로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우리 권사님도 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공간. 교회는 다 공간이 있잖아요. 남들은 뭐 올 몇백만 원씩 내고 공간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 물어보던데 그 녹색 운동하는 젊은이들이 와서 한 달에 2번씩 그 노래를 해요. 찬양 집회를 해요. 아주 최소한의 활동비만 뭐 기름값 조금 내고 그 공간을 빌려주는 거죠. 우리 같이 작은 교회도요. 또 저희가 이번에 야외배를 갔는데 승합차 빌리기가 요즘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 교회에서 그날은 자기네가 안 쓴다고 승합차를 뭐 한 5분의 1 값도 안 되게 빌려주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그 교회 승합차를 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유 경계를 교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못해요. 그 교회 공간, 비품, 이게 공유 경제를 우리가 꼭 하는 거 이것도 마을 목회의 일종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원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 가치관, 관계망 이게 자원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독서 토론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들께 꼭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일을 하시라고 꼭 권하고 싶어요. 저에게 설교의 아이템을 주고 삶의 생동력을 갖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는 게 독서 토론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조금 이제 이런 토론하기 쉽지 않는데 도서관의 학교에 가서 토론을 하면 엊그제도 우리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일반인과 우리 시각장애인들 같이 독서 토론 5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온몸으로 토론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인은 수를 제약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경기도청에서 하는 이제 토론 강의 이런 걸 제가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약간의 차비를 받기도 하고 제 머리에 이제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뭐 정리하는 건데요.
도시농업 공동체, 마을 공동체 운영회, 내일도 그 운영회가 있다고 문자가 왔네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 마을을 어떻게 바꿔가 제가 거기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인왕마을 네트워크 공동대표 초창기 했다가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공동대표 하고 있어요. 교동협의회 그리고 종로 혁신교육지구 종로재정공시위원회 독서토론 강사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작아서 심심한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리고 그냥 시키는 거 뺑뺑이 치는 게 아니고요. 다 생생하고 새로워서 갈 때마다 즐겁습니다. 네. 2년 전에 독립문교회 40년사 플랫폼 되어 마을을 잇다 하는 이야기를 엮어서 발간했습니다. 처음에 40년사 내려고 그랬는데 동현출판사에서 내용이 너무 좋다고 책으로 이렇게 편해서 갑자기 제가 저자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는 저희 교회가 녹색교회로 선정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녹색교회 신청을 안 했냐고 저희 서울 노예 안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녹색교회가 돼서 TV에도 나왔고요. CBS에 또 그 신문에도 실리고 그래서 갑자기 교회가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왔습니다. 네. 도시농업 공동체 생태전환 교육 아나바다 운동 매월 5주마다 저희는 교우들이 아주 작게 소소하게 자기들 거 가지고 와서 나눠요.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30명도 좋아요. 자기들끼리 나눠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5째 주는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습니다. 또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실천 지침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매주 주보에 싣고요. 카톡방에 올립니다. 또 마을 생태계 보존활동 교회 옥상에 상자 텃밭이 한 20개 돼요. 거기에서 상추를 따서 매주 신나게 먹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싼 상추 먹지 않아요. 네, 재밌게 지내고 있고요. 잠깐 교회 소개를 하자면 매일 묵상과 소식 나눔을 하고 있고요. 녹색교회 한 주간 실천 과제 아나바다 운동을 하고 있고 청년 격주로 토론식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서 토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처음에 청년들이 못하더니 지금은 굉장히 토론을 잘해요. 제가 주로 듣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하고는 신학 성경 통도 우리가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목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줌으로 격주로 한 번씩 온오프를 하고 있어요. 모인 사람 모이고 줌을 한 사람 줌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또 선고 영신 예배도 나눔 중심으로 한 20-30명 되니까 이렇게 작게 모이기가 좋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제가 강사로 좀 뜨고 있습니다. 경기 북로에서 마을목회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내놓을 게 없다. 교인 성장시킨 것도 없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큰 교회 잘하는 것은 다 하니까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옆에 있는 천주교 신부님이 왔다가 남양주 종교인 연대 와서 또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강의했더니 천주교 신부님이 자기 교인들 다 데리고 우리 마을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남양주 또 종교인 연대 목사님들 데리고 또 다 오셨어요. 갑자기 탐방 코스가 돼가지고 지금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살림의 집. 생명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는 열린 세미나, 여성상담, 마을 공동체 행복마을 만들기, 마을 주민들과 나눔. 네, 저희 교회의 전경입니다. 불이 켜져 있죠? 네.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는 마을에서 자원이 가장 많아요. 헌집 하나만 있어도 그게 자원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자원이에요. 네트워크 할 수 있잖아요. 교인 몇 명이 자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마을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일이면 감당할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돈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못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파타고니아를 얘기하고 말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본 시나드. 네, 아웃도어 업체죠. 기업의 사명이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 사업한다. 돈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 목적으로 사업해야지. 이번 시나드는 암벽 등반가였는데 일회용 피턴이 너무 암벽을 훼손하자 다회용 철 피턴을 발명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요. 매출 1%를 기부했는데 놀랍게도 재작년에 파타고니아 전 재산 4조 2천억 원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가치 중심적인 사업도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파도가 치면 집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 나중에 집 문으로 파도가 몰아치고 집이 넘어지겠죠? 근데 넘어지고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우리 이번 시나드 파타고니아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교회 위기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때 서핑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걸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정, 지분 갈고 이런 걸 많이 하면 지금은 실제적인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니들과 같이 모여서 우리 2호 공터에서 그 음식 만들기, 반찬 만들기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이 계시면 주민 참여 위원으로 또 그 동사무소 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으로 꼭 들어가시면 이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는 한 2, 3년은 조용히 도와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가서 나서는 오래 못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 사업이 50억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50억을 종로에서 얼마를 따올 것인가를 이제 저희들이 막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데요. 제가 현재 종로구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5년간 종로가 어느 쪽에 얼마를 투자하고 그게 쫙 자료가 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업에 쓰라고 체크하고 하는 일을 제가 합니다. 물론 그 위원들이 같이 하죠. 구청에서 와서 브리핑 해주고 그래서 5년 후에 우리 구청은 여기에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그리고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책정하는 걸 다 알아요. 앉아서.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정공시위원회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했던 것은 저는 두 가지 축을 잡습니다. 마을 목회는 하나는 경제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로구 교육과 제가 연계가 됐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진로 코칭, MBTI 이런 거 강의를 쭉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라는 줄은 잘 몰라요. 살림의 집 대표님, 살림의 집 대표로 활동합니다. 저희 교육과에 와서 혁신교육직 활동을 좀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마을과 학교와 구청, 관이 셋이 같이 하는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딱 하고 싶었던 일이 이거다. 여기 들어가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여기 실무협회 위원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 안에 나중에 활동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런 활동들이 관하고 연결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마을 종로라고 하는 사회과 교재도 같이 만들었고요. 선생님들하고 또 마을 탐방 수업도 진행했고요. 또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마을 교사 100명을 뽑아가지고 마을의 빈 공간, 우리로 말하면 행정공터 1, 2점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또는 학교에서 강의하게끔 연계되고 저도 이제 가서 독서토론 강의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모사업, 공고가 아닌데 잘못 내고요. 한 사업당 200에서 500만 원까지 공모사업을 또 지원해서 다양한 독서토론, 연극 이런 문화 행사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그 관과 연결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죠? 네. 우악동 도시텃밭. 독립문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사회과 시간에 우리 마을 공동체에 지금 도시농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대요. 동네 살아도. 그 후에 이제 종로 청소년들이 대학로에서 이제 통통 콘서트 축제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교육과 재정으로 우리가 학교와 구청과 그리고 저희는 중부교육청이라고 해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시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종로 마을교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12주짜리 강의안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제 강의안도 들어있는데요. 이걸 해마다 만들어내고 있고요. 오른쪽에 마을버스 타고 찾아가는 7색깔 종로여행이라고 구마다 그 특징 있는 사업들을 넣었는데 저희 동네 도시농업 공동체 또 행촌 공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이 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종로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 위원장 김성이 이렇게 써줬잖아요.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이제 종로 혁신교육지구 내일을 말하다 이런 이제 워크샵, 세미나 이런 것도 우리마을 교토론에 해야 초등학교인데요. 바로 옆이네요.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했던 행사입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사들이 다 와서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야초등학교 한 10여 개 학교에 제가 생태전환교육 강사로 나가서 강의하고 최근에도 이제 독서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교남동 교회협의회. 아까 꼭지 하나 했죠? 이건 이제 교회들과 어떻게 연계한 건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제일 뒤로 뺐는데요. 저희 동 안에 6개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 장로교도 다 달라요. 기장, 고신, 통합, 합동, 구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6개 교회하고 교남동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교동협의회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가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산동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여자 목사는 제가 봤는데 큰 통합 합동교회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반갑게 맞아줘서 제가 쉽게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 전도지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자유 아파트 공동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못 만드는데 6개 교회가 공동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거의 전도를 한 번 할 듯 말 듯 하는데 다른 큰 교회 막 1000명 모이는 이런 합동교회에서 몇십 명씩 가서 맨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수요일날 산 꼭대기 우리 교회까지 찾아서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정착이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공동 전도한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6.25 때마다 하는데 제가 합동측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는 여자 목사가 없잖아요. 여성인 목사, 우리 교회 목사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고신측 교회가 제가 사회를 봤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회 보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연대가 일어나고 있고요. 조창 동계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모여요. 부부가 모여서 라오스 선교여행도 가고요. 통장들 다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금 같은 거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거의 뭐 돈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회장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동네에 많이 사니까 제가 이제 봉투 나누는 이런 일은 제가 제일 많이 해요. 생생제가 제일 많이 했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 생태 운동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마을 청소 줍깅을 우리 교남동 협의회에서 이제 한 3년차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을 청소하면서 뭐 수리할 것들이 있으면 이제 동호회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남동 교회에 했던 재미있는 게 하나는 동사무소와 병원, 강북삼성병원 적시도병원 있는데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봉사자 교육, 건강감자, 건강음식 만들기. 우리 바로 교회 안에 음식 만들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교동협의 전도지, 그리고 유교연합기도회, 고신측교회예요. 그리고 교동협의 업무협약식 동사무소에서 병원들과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건강 샐러드 교실, 당뇨병 환자들 어떻게 식탁을 해야 되는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어공도에 됐는데 또 통장들 모시고 식사 대접을 이제 연말에 좌담이식으로 합니다. 네. 교동협 목회자 부부나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교동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민교회에서 제가 공민교회 부목사로 한 2~3천 넘는 교회인데요. 6년 있었는데 와서 저희 교회 전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네일 아트라고 하나요? 손톱에 칠하는 것도 해주고 해서 큰 교회가 이렇게 시골로만 가지 말고 마을 목회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와서 연대하면 그 결과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제가 뼈저리게 느껴서 여기 한껏 넣었습니다.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마을 목회 하면은 주로 새마을 운동을 많이 생각해서 뭐 초가집도 없애고 우리 집도 없애고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적인 거 우리가 돈이 없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는 물적 개발이 아니에요. 인력 개발이에요. 인력 개발. 그래서 자원이 재정이 아니라 사람이 재정이에요.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교회 한 4~5명이 일을 다 해요. 우리 교회 뭐 한 30명 넘게 오지만 다들 바빠서 잘 못합니다. 한 4~5명이 이런 일을 다 해요. 몇 명의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갈 수가 있어요. 신앙훈련도 필요하지만 민주시민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교인 양성과 민주시민 양성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건강과 소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다시 자꾸 돌아가요. 교회가 피곤하다든지 뭐 돈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돈이 나와야 우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뭐 강의도 드리고요. 또 우리 장로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우리 권사님도 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공간. 교회는 다 공간이 있잖아요. 남들은 뭐 월 몇백만 원씩 내고 공간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 물어보던데 그 녹색 운동하는 젊은이들 와서 한 달에 2번씩 그 노래를 해요. 찬양 집회를 해요. 아주 최소한의 활동비만 기름값 조금 내고 그 공간을 빌려주는 거죠.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요. 또 저희가 이번에 야외를 갔는데 승합차 드리기가 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 교회에서 그날은 자기네가 안 쓴다고 승합차를 한 5분의 1 값도 안 되게 빌려주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그 교회 승합차를 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익 경계를 교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못해요. 교회 공간, 비품, 이게 공익 경제를 우리가 꼭 하는 거 이것도 마을 목회의 일종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원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 가치가
관계만 이게 자원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독서 토론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들께 꼭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일을 하시라고 꼭 권하고 싶어요. 저에게 설교의 아이템을 주고 삶의 생동력을 갖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는 게 독서 토론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조금 이제 이런 토론하기 쉽지 않는데 도서관 학교에 가서 토론을 하면 그제도 우리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일반인과 시각장애인들 같이 독서 토론 5년차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온몸으로 토론을 해요. 그 은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인은 수를 제약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토론 정도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경기도청에서 하는 이제 토론 강의 이런 거 제가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약간의 차비를 가지고 하고 제 머리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정리하는 건데요. 도시농업 공동체, 마을 공동체 운영회 내일도 그 운영회가 있다고 문자가 왔네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 마을을 어떻게 바꿔가 제가 거기 이제 감사합니다. 거기 참여하고 있고 일화마을 네트워크 공동대표 초창기했다가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공동대표하고 있어요. 교동협의회 그리고 종로 혁신교육지구 종로 재정공시위원회 독서토론 강사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작아서 심심한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리고 그냥 시키는 거 뺑뺑이 치는 게 아니고요. 다 생생하고 새로워서 갈 때마다 즐겁습니다. 네. 2년 전에 독립목교회 40년사 플랫폼 되어 마을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엮어서 발간했습니다. 처음에 40년사 내려고 했는데 동현출판사에서 내용이 너무 좋다고 책으로 이렇게 펴내서 갑자기 제가 저자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는 저희 교회가 녹색교회로 선정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녹색교회 신청을 안 했냐고 저희 서울 노예 안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녹색교회가 돼서 TV에도 나왔고요. CBS에 또 그 10분에도 실리고 그래서 갑자기 교회가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왔습니다. 네. 도시농업 공동체, 생태전환교육, 아나바다 운동 매월 5주쯤마다 저희는 교우들이 아주 작게 소소하게 자기들 거 가지고 와서 나눠요.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30명도 좋아요. 자기들끼리 나눠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5째 주는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습니다. 또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실천 지침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매주 주보에 싣고요. 카톡방에 올립니다. 또 마을 생태계 보존활동 교회 옥상에 상자 텃밭이 한 20개 돼요. 거기에 상추를 따서 매주 신나게 먹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싼 상추는 있지 않아요. 네, 재밌게 지내고 있고요. 잠깐 교회 소개를 하자면 매일 묵상과 소식 나눔을 하고 있고요. 녹색교회 한 주간 실천 과제 아나바다 운동을 하고 있고 청년 격주로 토론식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서토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하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처음엔 청년들이 못하더니 지금은 굉장히 토론을 잘해요. 제가 주로 듣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하고는 신학 성경 통도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목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줌으로 격주를 한 번씩 온오프를 하고 있어요. 모인 사람 모이고 줌을 한 사람 줌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또 성부 영신 예배가 나눔 중심으로 한 20-30명 되니까 이렇게 작게 모이기가 좋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제가 강사를 좀 뜨고 있습니다. 경기 북로에서 마을목회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내놓을 게 없다. 교인들 성장시킨 것도 없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큰 교회 잘하는 것은 다 하니까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갔더니 옆에 있는 천주교 신부님이 왔다가 남양주 종교인 연대 와서 또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강의했더니 천주교 신부님이 자기 교인들 다 데리고 우리 마을에 온 거예요. 남양주 또 종교인 연대 목사님들 데리고 또 다 오셨어요. 갑자기 탐방 버스가 돼가지고 지금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살림의 집. 생명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는 열린 세미나, 예상상담, 마을 공동체 행복마을 만들기, 마을 주민들과 나누는 네, 저희 교회의 전경입니다. 불이 켜져 있죠? 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는 마을에서 자원이 가장 많아요. 헌 집 하나만 있어도 그게 자원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자원이에요. 네트워크를 수 있잖아요. 교인 몇 명이 자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 마을의 공동 이익을 위한 일이면 간단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돈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못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파타고니아 얘기하고 말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본 슈나드
네, 아웃도어 업체죠. 기업에서 한 명이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 사업한다. 그럼 돈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지 목적으로 사업해야지. 이번 신화들 암벽 등반가였는데 이레인 피터님 너무 암벽을 훼손하자 다해형 철피탄을 발명해 돈 엄청 많이 벌었는데요. 매출 1%를 기부했는데 놀랍게도 재작년에 파타고니아 전 재산 4조 2천억 원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가치 중심적인 사업도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파도가 치면 집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 나중에 집 문으로 파도가 몰아치고 집이 넘어지겠죠? 근데 넘어지고 그 파도가 칠 때는 서핑. 이번 신화도 파타고니아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교회 위기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때 서핑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